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에서 실제적으로 정말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단히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시리아의 비밀 원전 이런 거 마구마구 폭격했는데 그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6일부터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대대적인 군사 훈련에 들어간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쟁을 예고하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날렸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 영내에 들어와 반군과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돈바스 반군 접경 지역을 시찰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직후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드미트리 코작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은 현지 시각 4월 8일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을 장악한 분리주의 반군에 대한 전면 토벌에 나설 경우에 러시아가 군사 개입에 나설 수 있다라고 위협했습니다. 코작 부실장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돈바스 반군의 대치를 지난 1995년 코소보 공습의 단초가 되었던 세르비아군의 스레브레니차 대학살과 같은 상황이라며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에 달렸다. 사태가 격화되면 다리가 아니라 얼굴을 쏘게 돼 있는 법이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사실상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한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가 회색지대 전술을 구사하며 괴뢰 정권을 수립한 뒤 통제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지난해 7월 휴전 이후 대치만 이어오다가 8일 오전 정부군의 박격포 공격에 반군 대원이 사망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대병력을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지대와 크림반도 일대에 배치하고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벌이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메르켈 총리 등 서방 세계도 나서는 모양이어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국제 문제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군인데요. 러시아군이 지금 3군데 집결했는데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2만 명이 넘는 대병력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있으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북쪽에 1개 부대, 그리고 이 돈바스 지역, 지금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이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밀어붙이면 그 돈바스 반군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돈바스 지역에 또 1개 부대, 그리고 크림반도 도네츠크 반군이 점령해서 이제 러시아 영토를 만들어버렸죠. 그 크림반도 지역에 1개 부대, 이렇게 해서 3개 부대를 집결을 해놓고 우크라이나군이 만약에 돈바스 반군을 토벌하면 바로 키예프를 때려버리겠다 하는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의 북서부 지역이 바로 벨라루스인데, 벨라루스도 그냥 러시아 위성국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도 군대를 동원해서 국경지역에 또 배치를 하고,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는 4군데에서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참호까지 방문해서 순찰하고 잘해라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날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박격포를 쏘아서 반군에게 갔고 그 반군 1명이 사망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반군을 가지고 이제 민간인이라고 하면서 니들 정규군이 민간인을 죽였다. 니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자, 이런 상황이 과거 1995년 밀로세비치가 이제 축출되던 바로 그 단초가 됐던 코소보 공습전이죠. 나토가 코소보를 공습했던 그 코소보 공습전.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 조심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경찰관이 이제 범인을 향해서 다리를 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너 다리 좀 쏘고 있는데 사태가 악화되면 우리도 급하면 네 얼굴 쏠 수 있어. 이 말을 한 것이죠. 즉 키예프 바로 때려버릴 수 있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협박을 한 건데, 이제 이러고 나니까 메르켈 독일 총리가 푸틴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우리 나토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 경건망동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푸틴이 뭐라고 했냐? 내정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말 엄청난 사태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사실은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러시아가 이 돈바스 지역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라는 넓은 영토가 러시아가 다 먹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가 급하니까 나토도 좀 끼워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F-15 팔아먹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여기다가 팔아먹을 수 있는 군수 제품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고 또 러시아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미국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걸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즐기든지 말든지 간에 우크라이나를 구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정말 재미있는 소식입니다. 지난 4월 8일 새벽 이스라엘이 또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투기가 시리아 영공 깊숙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계 최고 밀도의 방공망이 구축된 시리아가 수도 영공을 이스라엘이 제멋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었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키프로스 공화국과 함께 지중해 일대에서 오니실로스 게디온 2021로 명명된 연합 군사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현지 시각 4월 7일 이스라엘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5일부터 시작돼 7일에 완료됐는데요. 이스라엘은 키프로스 섬으로 F-15I 전투기와 F-35I 전투기를 보내 키프로스 방위군의 방공 시스템을 돌파하는 시나리오를 숙달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키프로스 방위군이 훈련에 동원된 장비인데요. 이번 훈련에는 키프로스군의 토르 M1 야전 방공 시스템이 동원되었고 F-15I와 F-35I 저고도 침투 훈련의 스파링 파트너가 됐습니다. 키프로스군은 토르 M1 야전 방공 시스템을 비롯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부크 시스템, 지금은 그리스에 양도했지만 S-300 시스템까지 러시아제로 구성된 3단계 방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키프로스, 그리스와 군사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이들과 방공 시스템 돌파 훈련을 실전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키프로스군은 선진화된 공군의 공중 침투에 대한 방어 전술을 숙달하고 이스라엘은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의 취약점을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 밀도 방공망을 그토록 자유자재로 유린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참 대단하죠. 이스라엘 F-35 그리고 F-15 이렇게 두 개 보내가지고 키프로스하고 스파링을 했는데 키프로스가 아시다시피 이제 북키프로스는 친터키고 남키프로스는 친그리스죠. 그런데 이 키프로스에 정말 공교롭게도 러시아제 방공망으로 3단계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토르, 부크, 그리고 S-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르 M1이 사거리가 한 15km, 부크가 30에서 40km, 그리고 S-300이 150km. 이렇게 해서 3단계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게 시리아하고 거의 흡사한 구성입니다. 북한보다는 훨씬 진보된 그런 아주 우수한 방공 시스템인데 북한이야 뭐 1960년대 스타일의 방공망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그래도 1990년대 스타일에서 2000년대 스타일의 방공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키프로스하고 시리아는. 그런데 뭐 시리아에 허구한 들어가서 폭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투기가 뭐 격추되고 이런 적은 또 없지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래서 보니까 키프로스하고 연합훈련을 했는데 여기 이제 키프로스군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폭격 부대가 침투하는 전술, 그러면서 그 침투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면 되나 하는 그런 방어 전술, 이런 걸 이제 익힐 수 있고 자기네들도 공군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때리구나. 그럼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전술을 이제 익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마치 우리가 미국하고 연합훈련하면서 미국 허구한 날 전쟁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실전적인 전술을 우리가 전수받듯이 키프로스도 이제 이스라엘을 상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시리아나 이라크, 이란 등이 구성하고 있는 러시아제 방공망의 취약점을 그대로 노출시켜 준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스파링을 하면서 토르, 부크, S-300의 레이더 사각지대가 있을 것이고 레이더의 취약지대가 있을 것이고 그걸 우회해서 들어가고 또 이제 레이더파를 자꾸 쏘니까 그걸 전부 다 이제 전자전기가 들어가서 다 그 전파를 수집해가지고 자신들이 방해 전파를 개발하는 그 원천 소스로 또 활용할 수 있고 정말 뭐 일거양득이죠. 그러면서 이제 S-300은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면서 제밍을 하고 때리고 그리고 부크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토르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다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양국이 이제 서로 좋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정말 대단한 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나서 그 훈련이 끝나고 바로 목요일 밤 자정에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수도죠. 거기 때려버린 겁니다. 거기 병영시설이라고 하면서 이제 때렸는데 뭐 이스라엘은 아무 피해 없었고 시리아만 그냥 폭격을 당했어요. 근데 시리아에서는 자기들은 요격 다 했다 하고 하는데 요격을 다 한 건 아니고 정말로 이제 이 시리아 수도가 불탔어요. 그래서 사흘간의 이런 스파링을 하면서 아 그래 우리가 생각하고 이게 맞네. 이번에는 시리아 수도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네 하고는 그 다음날 밤에 그냥 바로 가서 때려버린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실전적인 실전을 계속하고 있는 엄청난 공군력 이스라엘 대단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